테니스는 흔히 신사의 스포츠라고 불립니다. 윈블던에서는 하얀 유니폼을 입고 모든 경기에 엄격한 매너를 지키며 관중조차 숨소리를 죽여야 하는 정적이고 우아한 스포츠죠. 하지만 이 우아한 스포츠가 가끔 신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행위가 일어나곤 합니다. 세계 랭킹 1위의 스타들까지 경기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손에 쥔 라켓을 마치 나무젓가락 부러뜨리듯 처참하게 박살냅니다. 한 자루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고 선수의 손에 맞춤 제작된 이 소중한 장비를 그들은 왜 그토록 잔인하게 대하는 걸까요? 단순히 성격이 나빠서 혹은 돈이 많아서 부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파괴 행위의 이면에는 인간의 심리, 그리고 테니스라는 스포츠가 가진 특징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포츠 심리학에는 선수가 겪는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어디로 돌리느냐를 다루는 통제 소재 이론이 있습니다. 축구나 야구, 농구 같은 팀 스포츠는 경기에 지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존재 혹은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것이 존재합니다. 오늘 동료의 패스가 나빴어. 감독님의 전술이 아쉬웠어. 심판의 판정이 불리했어 라며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외부 통제 소재가 작동할 수 있죠. 하지만 테니스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 외로운 스포츠입니다. 가로 11m, 세로 24m의 넓은 코트 위에 오직 나 혼자 서 있어야 합니다. 물론 복식 경기를 이야기하면 다르겠지만요. 2025년 이후 코칭에 대한 규칙은 많이 변화되었지만 코치는 짧은 힌트나 전략 수정 정도만 전달 가능하며 경기 내내 지도는 불가능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 테니스 선수는 모든 실수의 원인을 오롯이 자신에게 돌리는 극단적인 내부 통제 소재 상태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못해서, 내 타점이 늦어서, 내 서브가 나빠서 점수를 잃었다는 생각이 매 포인트마다 몸과 마음을 괴롭힙니다. 이 통제 불가능한 정신적 고통과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선수의 뇌는 결국 코트 위에서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던 물리적 대상이자 자신의 분신인 라켓으로 분노를 투영하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장비는 선수의 몸의 연장선이기에 자책감을 대신 받아내는 가장 즉각적인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대중들은 선수가 라켓을 부수는 행동을 두고 쌓인 분노를 분출해 날려버리는 카타르시스 효과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스포츠 심리학계의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화를 물리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분노를 가라앉히기는커녕 오히려 뇌를 더 흥분시키고 공격성을 증폭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렇다면 왜 몇몇 선수들은 라켓을 부수고 나서 종종 귀신같이 경기력을 회복하는 걸까요? 학계에서는 이를 카타르시스가 아닌 행동적 차단 효과로 설명합니다. 경기가 극도로 안 풀릴 때 선수의 뇌는 또 실수하면 어쩌지? 난 오늘 안 되나봐 같은 부정적인 생각의 악순환, 즉 부정적 인지 루프에 갇히게 됩니다. 이 끝없는 늪에서 스스로 탈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때 라켓을 박살내는 과격하고 강력한 물리적 행동은 뇌를 지배하던 부정적인 생각의 흐름을 강제로 뚝 끊어버리는 일종의 차단기 역할을 합니다. 라켓이 부서지는 순간에 강력한 시각적, 청각적 충격이 뇌에 강한 자극을 주어 미련과 후회로 가득 차있던 전 세트의 기억을 강제로 밀어내버리는 것이죠.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재구성의 극단적인 과정으로 보기도 합니다. 실패의 상징이었던 라켓을 물리적으로 파괴함으로써 지나간 실수를 과거의 일로 묻어버리고 자 이제 진짜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라며 현재 시점으로 주의를 강제 전환하는 일종의 의식적인 행위인 셈입니다. 물론 모든 선수가 이 심리적 과각성을 파괴로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제어하는 방식에 따라 선수들의 스타일은 완전히 갈립니다. 현대 테니스의 살아있는 전설 라파엘 나달은 커리어 전체를 통틀어 단 한 자루의 라켓도 부시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나달은 파괴 대신 정교한 수행 루틴을 선택했습니다. 코트에 들어설 때 선을 밟지 않는 것부터 휴식 시간마다 두 개의 물병 상표를 코트 방향으로 완벽하게 정렬하는 행동까지 나달은 이 강박적인 루틴을 통해 외부의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했습니다. 분노를 장비에 쏟아붓는 대신 정형화된 신체 행동 패턴으로 뇌를 속여 안정을 찾은 것이죠. 반면 우아함으로 빠질 수 없는 로저 페더러는 10대 유망주 시절에는 키리오스 못지않게 라켓을 부수고 눈물을 흘리던 다혈질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더러는 심리 전문가들과의 피나는 훈련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내면에서 억누르고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정의 표출 방식을 외적인 파괴에서 철저한 내적인 통제와 포커 페이스로 완벽하게 전환하여 황제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스포츠 심리학적인 이점이 있다 한들 현대 프로 무대에서 라켓 파괴는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테니스 규정은 이를 라켓 학대로 규정하여 1차 경고, 2차 실점, 3차 실격이라는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하며 수천 달러의 벌금도 감수해야 합니다. 파편이 관중이나 볼보이에게 튀는 날은 그 즉시 실격으로 선수 생명에 치명타를 입기도 하죠. 결국 테니스 선수들이 라켓을 부수고 박살내는 행위는 단순한 짜증이나 감정 표출이 아닙니다. 사박이 막힌 코트 위에서 멘탈이 무너져 내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인간의 가장 격렬한 심리 생존 투쟁으로 볼 수 있죠. 앞으로는 테니스 중계에서 누군가 라켓을 부수는 걸 본다면 비난하기 앞서 저 선수가 지금 심리적 한계의 상황에서 뇌를 리셋하는 중이구나 하고 관점을 바꿔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